네, 의류, 그래도 중요한 중국, 미국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또 저희가 오늘 의류 섹터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커플룩을 맞춰 입고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희 또 하얗게 이렇게 좀 화사한 화면을 위해서 커플룩을 입었는데 의류 섹터 이야기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화장품 섹터도 2분기에 뭐 ODM이라든지 브랜드사들 실적이 좀 엇갈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류 업종들의 2분기 실적은 특징이 어땠을까요? 의류 업종들은 정말 종목별로 다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네. 우선 가장 선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FNF가 가장 좀 선방을 했고요. 내수 비중이 높은 브랜드 업체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한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는데 이게 예상되는 역성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한 수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의류에 대한 판매들이 좀 좋지 않았나 봐요, 2분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2분기만의 그런 특징은 아니고 네. 올해 작년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인데 2021년이랑 22년도 때 뭐 생각을 해보시면 막 보복 소비 때문에 백화점이 그쵸. 갑자기 엄청 잘 됐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의류 업체들이 글로벌로 봤을 때 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선 베이스가 너무 높고 지금 다들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소비를 줄이기 가장 쉬운 부분이 이제 의류거든요. 네. 뭐 화장품은 어쨌든 스킨케어는 필수제이고 또 먹는 거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의류다 보니까 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다 좀 의류를 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소비와도 좀 연관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의류 역시나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좀 유입이 된다면 화장품과 비슷하게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의류도 단체 관광객 효과를 좀 기대가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기업은 중국 수요가 높은 FNF, MLB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 매출 증가도 당연히 기대가 되지만 이제 일반 시내에 있는 매장들도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관광 상권이 홍대랑 명동 이런 곳들 가보시면은 최근에 중국인이 되게 많은데 그들이 이제 MLB 매장에 가서 이런 성인용 옷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내 매장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이게 면세 어차피 텍스프리를 받기 때문에 면세점 가격과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나왔을 때 옷도 하나씩 사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뭐 왔을 때 쇼핑을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매출로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중국 이야기가 나오면은 MLB의 인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MLB가 왜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얻었나요? 그거는 이제 디자인 때문이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중국 분들이 되게 화려한 패턴을 많이 좋아하는데 네. 그 MLB 옷들 보면은 되게 화려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 NY, 네. NY라는 그 로고가 이렇게 되게 빼곡하게 박혀 있는 그런 옷들이 많은데 그런 걸 되게 선호를 하시고 또 이제 한국 저희 분들은 뭐 상의, 하의, 모자, 가방 이런 걸 다 다른 브랜드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 분들은 그거를 싹 통일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모자도 MLB, 이제 옷도 MLB, 가방도 MLB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한 번 인기가 있으면은 이제 확확 좀 늘어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새로운 이런 패션의 트렌드를 좀 읽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수 시장부터 좀 짚어볼게요. 내수 시장이 뭐 예전에는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때는 명품이 상당히 좀 좋고 인기를 네. 많이 끌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현황이 어떨까요? 네, 내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현재 명품 성장률이 백화점에서 2, 3%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명품이 2, 3% 성장이라는 거는 뭐 일반 의류, 캐주얼 의류 같은 것들은 역성장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건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가 너무 높은 영향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비중,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높거나 네. 아니면 품목이 좀 비싼 럭셔리라거나 이런 경우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의료업종들도 중국 시장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봤었는데 의류의 경우에는 좀 브랜드의 위치들이 어떨까요? 의류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대표적인 인기 브랜드가 이제 휠라랑 MLB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휠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중국의 6.18 행사랑 광군제 같은 행사에서 2, 3위권을 차지하는 만큼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안타스포츠라고 중국의 1위 스포츠웨어 업체랑 JV를 맺어가지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장에 좀 잘 안착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휠라 홀딩스 이제 한국에서 인식하는 매출은 조금 적다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MLB는 그 같은 순위에서 봤을 때 한 9, 10위권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 대비에 최근에 순위가 좀 많이 오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매장 수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성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내 뭐 자국 브랜드들과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타스포츠라는 회사랑 JV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안타스포츠가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휠라가 2등, 그리고 MLB가 9에서 10위권 정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류는 또 화장품과 다르게 오히려 약간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미국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의류 소비 동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부터 같이 짚어주실까요? 네, 미국은 이제 한국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보다 먼저 이제 코로나를 많이 겪었고, 왜냐면 네.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더 많이 먼저 걸렸고, 보복 소비도 빨랐고, 인플레이션도 더 빨리 왔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좀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네. 회복도 좀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인플레 환경 아래 있다 보니까 소비에는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좋게 보는데요.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인 6월 달에 봤을 때 미국 의료 재고가 전년비 0.7%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막 20, 30%씩 늘어나던 거에 대비로는 중과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같은 의류라고 하더라도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을 좀 제외하고 나서는 Q 자체는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7월 달에 재고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좀 마이너스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들로 좀 나눠봤을 때는 이미 재고가 좀 많이 줄어든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갭이에요. 갭이 이제 갭이랑 올드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에슬레타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한세실업이라는 한국 기업의 1등 고객사거든요. 네. 근데 이쪽의 재고는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2017년에서 2019년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의 뭐 매크로 상황도 좋아지고 갭의 인기도 좋아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좀 재고를 새로 쌓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고가 좀 많이 쌓여있다가 줄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 소비 동향까지 봤는데 사실 뭐 의료 시장에서 중국이나 미국 많이 보는데 그 외에도 좀 중요한 시장 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으로는 EU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저희 OEM들의 고객사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가장 크지만 어쨌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미국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글로벌 스포츠웨어로 봤을 때 아디다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유럽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EU 시장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 섹터에서도 그러면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라든지 섹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브랜드사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국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서 좀 지금까지 주가 퍼포먼스는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유커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는 모습이라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다 너무 싸기 때문에 미리 담아놓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중국 시장에 새롭게 뭐 들어가려고 도전장을 던지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더네이처 홀딩스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 이제 중국에 들어갔고요. 감서 코퍼레이션도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있고 이번 주에는 FNF의 듀베티카라고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인수한 패딩 브랜드인데 네. 이게 지금 중국에 들어가고 티몰에도 입점을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전 듀베티카 되게 좋게 보는 게 이게 패딩이 주요 제품인데 하나에 100만 원이 넘거든요. 고가네요. 네, 고가입니다. 그래서 몇 개만 팔려도 이게 피해 성장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좀 점프업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OEM으로 나눠서 보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뭐 3분기까지는 실적에서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겠지만 싸기 때문에 매수해두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간에 또 감성 코퍼레이션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브랜드가 스노우피크 보이는 맞습니다. 곳이 네. 맞죠? 이쪽도 좀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의 뭐 FNF처럼 뭐 매장수 늘려나가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중국에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실제로도 이 스노우피크가 뭐 캠핑계 샤넬이라고 할 정도로 네. 되게 고가이면서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오히려 MLB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OEM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그러면 해외 브랜드들의 어떤 쪽을 좀 OEM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기업별로 좀 다른데요. 네. 첫 번째로 영업무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영업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등 고객사가 이제 룰루레몬이고요. 네. 두 번째가 노스페이스 그리고 뭐 파타고니아 이런 곳들의 옷을 좀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은 기능성, 아웃도어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렴한 의류 대비해서 이제 마진도 굉장히 높고요.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고 경기 민감도가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갭이 1위 고객사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마트인 월마트, 콜스, 타겟 요게 다 합쳐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H&M이나 자라, 무지 같은 이런 캐주얼 의류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의류보다는 이제 신발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바이어는 이제 아디다스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의 실적과 이제 주가와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아디다스가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화승엔터도 실적이 좋을 수는 없지만 역시 4분기부터는 신제품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디다스 하나만 좋아지면 다시 살아날 기업이니까요.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EM사들의 이제 갖고 있는 고객사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는 사실 뭐 OEM사들의 경쟁력이 국내에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1위다, 2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의류 OEM사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의류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1, 2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는 충분히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OEM 글로벌로 봤을 때 제일 잘하는 곳이 대만이에요. 근데 대만 업체들은 일단 업력이 굉장히 길고 옷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 원단 가져와서 원단 네. 봉제 가공하고 이런 수직 계열화가 좀 다 되어 있어서 네. 한국 업체들에 비해서 마진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대만 쪽이 잘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도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드는 탑 ODM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OEM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의류 섹터에서 전략과 토픽도 같이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전략으로는 국가별로 회복 속도 그리고 전망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게 미국, 중국, 한국을 나눠봤을 때 저는 미국의 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리스타킹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 비중이 90%인 이제 한세실업을 좀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브랜드사 중에서는 이제 역시 FNF인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맞아요. 여전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10배밖에 되지 않는 너무 싼 구간에 있고 3분기, 4분기는 또 이제 또 성수기를 또 앞두고 있고 뭐 중국의 주요 행사도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 있어서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OEM에서는 한세실업,
브랜드 중에서는 FNF를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NF와 한세실업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FNF 저 좀 궁금했었는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갔을까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오히려 좋은 실적이었는데 네. 우선 기대가 너무 높고요. 아. 이제 FNF는 옛날에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몇백 %씩 성장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 30-40% 성장하는 거는 옛날보다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시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의류 섹터에 대한 이런 우려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이 느리다는 그런 우려가 FNF 주가에도 반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FNF 주가가 못 가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화장품이랑 의류 이야기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일단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화장품과 의류 섹터 둘 중에 소비 섹터에서 하나만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을 고르시겠어요? 제가 오늘 답변한 거에서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네. 최근에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화장품 섹터이고요. 화장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형 브랜드사, ODM, 중소형 브랜드사 모두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인데요.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FNF에서 F가 무슨 뜻이냐고. 이게 물어보시네요. 패션 앤 포워드의 약자였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네. 패션입니다. 네, 연구원님도 아직 답변에는 확신이 없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1부와 2부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소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가 화장품, 2부가 의류 시간이었고요. 일단 두 섹터들의 전략과 더불어서 이 추천 종목들까지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투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지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금요일이죠. 미스터 진단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진단 신청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0221-3388, 0221-3388 하단의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요.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